나가거라, 당장!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난 한 여인이 전 재산을 걸고 첩의 아들을 사들여 인생 역전을 이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천재서자를 키워 시댁을 무릎 꿇렸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과 사랑채 앞 초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썩 나가거라, 당장. 시어머니 박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살의 며느리 한채령은 마루 끝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채령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0년입니다. 꼬박 10년을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건만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박부인은 채령의 폐물 상자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은비녀와 옷가락지들이 빗물 고인 마당에 흩어졌지요. 기회, 10년이 기회가 아니었단 말이냐?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고 이젠 그 배도 썩어서 다시 나이도 못 가진다며 쓸모없는 여자는 필요 없다. 어머니, 채령은 방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틈새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남편 최진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말입니다. 도련님, 나리. 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기침 소리만 났습니다. 창피해서 목을 가다듬는 소리였지요. 그 순간 채령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해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없다는 것을. 10년 전 혼례를 올리던 그날 수줍게 웃던 그 청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부나. 채령은 자신의 유일한 종을 불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울고 있던 옥분이가 달려왔습니다. 40대의 그 하녀는 채령을 친딸처럼 따르던 여인이었지요. 마님, 짐을 챙기자. 우린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란다. 채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치마를 털고 흩어진 폐물들을 주었습니다. 박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것들이나 잘 챙겨라.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받을 마지막이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채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패백을 올리던 날, 첫 아이를 잃고 밤새 울던 날, 두 번째 아이도 유산하고 혼절했던 날, 후회하실 겁니다. 채령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부인이 못 들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옥분이와 함께 진보다리 하나씩 들고 대문을 나서는 채령의 뒷모습을 방 안에 최진사는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채령은 허름한 한옥의 뒷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백발의 아버지 한진사가 누워 계셨지요. 한때는 명문가였던 한씨 집안도 이제는 몰락하여 이렇게 작은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령아, 내 딸. 한진사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채령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최씨 집에서 쫓겨났구나. 예, 아버지. 채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랐으니까요. 한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너를 좋은 집에 시집도 못 보내고 이제 쫓겨나서도 의지할 곳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무얼 하겠다는 게냐? 제가를. 하지만 너는 이미
한진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채령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의 여인에게 그것은 재혼도 입양도 어려운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채령은 품에서 폐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 부인이 던진 그 폐물들이었습니다. 은비녀 3개, 옷가락지 2개, 금놀이개 하나, 10년의 세월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무얼 하려느냐? 희망을 사려고 합니다. 채령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한진사는 딸의 그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절망한 여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채령은 아버지 몰래 폐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옥분이만 데리고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북적이는 칠패시장이었습니다.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채소 파는 소리, 생선 장수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채령의 귀에는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놈 팝니다. 6살 사내 아이. 머리 하나는 똑똑합니다. 은자 5냥만 주십시오. 구석진 곳에서 인신매매꾼으로 보이는 사내가 한 아이를 끌고 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채령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깡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굶주려 있었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듯 세상을 향해 불타는 눈빛이었지요. 저 아이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인신매매꾼이 번쩍 돌아보았습니다. 오, 구인께서 좋은 눈을 가지셨구려. 이놈은 글도 좀 알고 똑똑하답니다. 첨년의 아들인데 서자라고 친어미가 버렸지요. 채령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채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얼마요? 은자 5냥이라 했지 않습니까? 많군요. 채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마님, 그 돈이면 우리 3달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폐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자는 없소. 대신 이것들을 드리겠소. 상자를 열자 비녀와 가락지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인신매매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은자로 치면 10냥은 좋기. 그럼 아이와 함께 은자 5냥을 주시오. 그게 제 조건이오. 채령은 단호했습니다. 인신매매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물의 가치가 훨씬 높았으니까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채령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연우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럴까요? 연우야,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 거란다. 무섭지 않니? 연우는 채령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사서 뭐 하실 건데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6살밖에 안 됐는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요. 채령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란다. 공부를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왜요? 저는 서자인데요. 아무 쓸모도 없는, 쓸모가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정하는 거지. 채령은 연우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따뜻한 손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채령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겨우 6살짜리 아이가 버림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약속한다. 채령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는 처음엔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내 작은 손으로 채령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채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 정말로 이 아이를 키우실 작정이십니까? 그래, 이 아이가 내 희망이야. 내가 세상에 복수할 유일한 방법이지. 채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채령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말수가 적었고 늘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날 저녁 채령이 외출하고 없을 때였습니다. 연우는 슬그머니 짐을 꾸렸습니다. 도망칠 작정이었지요. 저 여자는 날 이용하려는 거야. 착한 척하지만 결국엔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연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친어미조차 자신을 버린 세상에서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느냐? 채령이었습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저는 도망가려 했구나. 채령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지요. 그녀는 연우 옆에 앉았습니다. 연우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괜찮아. 나도 이해한다. 넌 평생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라. 채령은 연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날 버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널 찾아올 거고, 내가 날 믿을 때까지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왜요? 저는 그냥 서자인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는 원한다. 채령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아니, 솔직히 말하마. 처음엔 복수를 위해서였어. 너를 훌륭하게 키워서 나를 버린 시댁에 복수하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채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불쌍해. 그리고 날 닮았더구나. 예,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존재잖니. 나는 아들 못 낳았고 너는 서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이 우릴 외면했지. 하지만 연우야. 채령은 연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세상에 증명하자. 우리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눈이 멀었다는 걸. 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어미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도 제대로 못 배웠고 글자도 잘 모르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나도 명문가 딸이었단다. 그러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건가요? 약속한다. 이한 씨가 하늘에 맹세코. 채령은 연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채령의 등을 꼭 안았지요. 어머니. 연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채령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뒷방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옥분이도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채령의 품에서 편히 잠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우는 이제 제법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채령은 마지막 남은 은자로 연우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북촌의 한 서당이었습니다. 김훈장이라는 노학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우가 들어서자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쟤 누구야? 새로 온 애인가? 옷 좀 봐. 되게 초라하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훈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조용. 새 학동이다. 이연우라고 하니 잘 지내도록. 훈장님, 근데 제 양반 아들 맞아요? 옷이 왜 저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뚱뚱하고 건방진 얼굴의 아이였습니다. 최씨 집안의 아들이었지요.
김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연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연우는 구석에서 조밥 한 덩이를 먹었습니다. 야, 너 진짜 양반 맞아. 뚱뚱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서자지? 아니면 상놈? 얼굴 좀 봐. 거지 같은데? 시끄러워. 연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감히 나한테 반말을? 내가 뭔들 너랑 상관없잖아. 연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기분이 상했지만 왠지 무서워서 물러섰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물었습니다. 자, 어제 외우라고 한 천자문 누가 외워볼 사람?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김 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그럼 새로 온 연우가 한 번.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영츠, 신수열장. 연우가 일어서서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외웠지요.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하루 만에 이걸 다 외웠단 말이냐? 예, 어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예, 한 번만 읽어주시면 기억이 납니다. 김 훈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천자문을 하루 만에 외우는 것도 대단한데 한 번만 듣고 기억한다니. 이 아이, 혹시 김 훈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 천재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자문은 물론 소화까지 완벽히 외웠고 이제는 논어를 읽고 있었지요. 김 훈장은 매일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본 내용은 절대 잊지 않았고 뜻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연우야,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하기 시습지시얼 시즈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훈장님, 좋다. 그럼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거라. 다른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익히고 되새김질해야 진정 내 것이 됩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매일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배움은 기쁜 것입니다. 김 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면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 수업이 끝난 후 김 훈장은 채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씨 부인, 잠깐 말씀 좀. 채령이 서당으로 왔습니다. 김 훈장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연우는 범상치 않은 아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훈장님. 아니,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40년간 서당을 운영했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과거 급제는 시간 문제고 어쩌면 장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장원을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훈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연우가 서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김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급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금고법으로 인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면 예외도 있지요. 부인께서는 정말로 이 아이를 과거에 급제시킬 작정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채령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게 제가 연우를 키우는 이유니까요. 세상에 증명하려고요. 서자도 버림받은 아이도 누구보다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걸. 김 훈장은
채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썩히긴 아깝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채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당 밖에서 연우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훈장의 대화를 다 들었지요. 어머니는 나를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해. 어머니를 위해서. 연우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한 씨가 천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최 씨 집안까지 들렸지요. 어느 날 저녁 한 씨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령이 문을 열자 박 부인과 최 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채령은 놀랐습니다. 쫓겨난 지 반년 만에 다시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박 부인은 예전과 달리 낮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채령아, 아니, 며느리,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십시오. 채령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방에 마주 앉았지요. 박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고, 이런 곳에서 지내다니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채령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박 부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소문을 들었다. 내가 아이를 키운다며 그것도 천재라던데. 그래서요? 그 아이 말이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어떻겠니?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과거에 급제시킬 수 있다. 너 혼자 힘으론 어려울 게 아니냐. 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 내가 낳지도 않았잖니. 그냥 주워 키운 거지. 박 부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채령, 우리 집안도 과거 급제자가 필요하오. 아이를 우리에게 주면 너도 다시 우리 집으로. 싫습니다. 채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연우는 제 아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 없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으니 내가 뭘 믿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수로 아이를 과거에 급제시킨단 말이냐? 박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어느새 10살이 된 연우는 제법 훤칠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 부인이 연우를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오, 내가 그 아이구나. 이리 와봐라. 할미가 보자. 하지만 연우는 채령 뒤로 다가가 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한채령 어머니뿐입니다. 박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이 버릇없는 놈이 나가주십시오. 채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최 진사가 일어서며 협박했습니다. 채령, 후회할 거요. 우리 집안의 힘을 얕보지 마시오. 서자 따위가 과거에 급제하는 걸 가만두지 않을 거요. 해보십시오. 하지만 연우는 반드시 급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증명할 겁니다. 채령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박 부인과 최 진사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연우가 채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란다. 그냥 과거의 사람들이야. 채령은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야, 어머니가 약속한다. 너를 반드시 과거에 급제시킬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거야. 어머니,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넌 내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마.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자랐습니다. 10살의 소녀는 어느새 16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수려해졌습니다. 채령은 온갖 일을 하며 연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바느질, 빨래, 품팔이,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오직 연우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서였지요. 연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맹자, 중용, 대학, 사서 삼경을 모두 외웠고 시문도 뛰어났습니다. 김 훈장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우야, 이제 너는 스승이 필요 없구나. 내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한씨 집안의 할아버지 한진사도 연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병이 조금 나아진 그는 연우에게 가끔 역사를 가르쳐 주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연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연우가 장터에서 첫사랑 월이와 마주쳤습니다. 월이는 연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지요.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 반드시 증명하겠어.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해가 돌아왔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채령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우야, 지 못하니? 예, 어머니. 너무 긴장돼서. 채령은 연우 옆에 앉았습니다. 16살의 연우는 이제 어머니보다 키가 컸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떨어져도 괜찮단다. 예, 연우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복수를 위해 널 키웠어. 솔직히 고백한다. 너를 과거에 급제시켜서 나를 버린 시댁에 복수하고 싶었지.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급제하든 안 하든 난 이미 행복해.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채령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 어머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단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때문에 꼭 급제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바느질 하시느라 손가락에 피 나는 것도 봤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알아요. 연우야, 저는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채령은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라. 저를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채령은 연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연우야,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너를 10년 동안 키웠어. 아플 때 간호하고, 배고플 때 밥 먹이고, 추울 때 옷 입혔지. 그게 바로 어미야, 어머니. 그리고 넌 나를 10년 동안 사랑해줬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슬플 때 웃게 해줬지. 그게 바로 아들이야. 우린 이미 진짜 모자란다. 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연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지요. 채령과 연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바로 그때 관리가 나타나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과 급제자를 발표하노라.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원, 이연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채령과 연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방금 뭐라고? 이연우라고 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우가 누구야? 서자래. 한씨 부인이 주워 키운 아이라던데. 서자가 장원을?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연우가 장원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믿을 수 없어서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 두 사람은 광장 한복판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옥분이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한진사는 기쁨에 넘쳐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외손자가 장원이 옵니다. 바로 그때 광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부인 최진사, 그리고 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박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우리가 내쫓은 며느리와 그 아이가. 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지요. 월이는 연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채령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승리는 연우를 얻은 거야. 채령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최 씨 집안 사람들이 한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부인 최진사, 그리고 월이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령아, 아니, 며느리,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박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최진사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쫓아낸 것도 모두 내 잘못이오. 월이는 멀찍이 서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어미가 미안하다. 하지만 연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한채령 어머니뿐입니다. 월이는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채령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지요. 일어나십시오. 채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 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채령아, 당신들 때문에 제가 연우를 만났으니까요. 당신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연우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채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박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냐? 법적으로도 아닙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사람이지 최 씨 집안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채령은 이미 연우를 정식으로 입양한 상태였습니다. 최 씨 집안은 더 이상 연우에게 어떤 권리도 없었지요. 박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소. 우리가 틀렸소. 정말 후회하고 있소. 그들은 떠났습니다. 채령과 연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벼슬에 올라 홍문관 교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이었지요. 그는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새 집을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그 집을 서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왜 서당을요? 연우야, 너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구나. 채령은 서당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서당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출신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아이는 모두 받을 거야. 그리고 너처럼 훌륭하게 키울 거란다. 연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난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뿐이야. 서당 개관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서자들, 버려진 아이들, 모두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채령은 그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연우가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연우, 그대가 올린 상소를 보았노라. 왕이 말했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성상 서울 금고법은 불합리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소신도 서자 출신이지만 이렇게 성상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 말이 옳도다. 하나 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소신이 증명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우신 희망서당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키워 이 나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연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허락하노라. 하지만 기억하라. 이는 그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성상. 연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서당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서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과거에 급제했고 그중 서자 출신도 많았지요. 채령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소녀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 서당에서 배울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내 이름이 뭐니? 월화라고 합니다. 저는 기생의 딸이에요. 채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월화, 월이의 딸이었습니다. 연우의 배달은 여동생이었지요. 내 어미가 월이냐?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가라고 하셨어요. 한 부인께서 날 받아주실 거라고. 채령은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이곳이 내 집이란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이, 당신도 결국 깨달았군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연우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30이 된 연우는 당당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왕께서 서울 금고법 개정을 윤허하셨습니다. 이제 서자들도 과거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니께서 꿈꾸던 세상이 왔습니다. 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쫓아낸 시대, 저를 버린 세상.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라 함께 바뀐 거겠지.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연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주워 키워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연우야. 감사한 건 나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단다. 두 모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희망서당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인이 전 재산을 걸고 사온 아이는 그녀의 복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지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